네, 안녕하세요. 베루스 아카데미에서 IB Math AI를 가르치고 있는 데이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가 IB Math AI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그것들이 문제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1학년 그 DP 올라오기 전까지 9학년, 10학년 과정에서 삼각함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닛서클 한번 그려볼게요. 유닛서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닛서클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원의 중심이 0,0이어야 되고 레디어스가 1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닛서클의 이퀘이션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닛서클을 직접 한번 그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여기 0,0이 되고요. 레디어스는 당연히 1입니다. 그래서 이 유닛서클 위에, 서컴퍼런스 위에 퍼스트 쿼드런트에 P라는 점을 하나 찍습니다. 이 점이 x, y고요. 그래서 이 P에서 0,0까지 가는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P에서 포지티브 x-액시스 쪽으로 퍼펜디큘러하게 라인 하나를 긋습니다. 이 점을 편의상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트라이앵글 OPM이 직각삼각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방금 잠깐 언급한 대로 이 중심각 세타를 가지고 사인 세타과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OP분의 PM, 코사인 세타는 OP분의 OM, 마지막 탄젠 세타는 OM분의 PM.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근데 OP라는 이 길이는 아까 얘기했었던 유닛서클을 그렸기 때문에 항상 1로 고정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그냥 PM으로 쓸 수 있고 코사인 세타 값은 OM으로 쓸 수 있고 이 탄젠 세타 값이 OM과 PM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M과 OM은 다시 유닛서클로 왔더니 이 P라는 점의 X 코오디네이트과 P라는 점의 Y 코오디네이트인 줄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PM이기 때문에 P라는 점의 Y 코오디네이트, 코사인 세타는 OM이기 때문에 P라는 점의 X 코오디네이트라고도 쓸 수 있고 그 탄젠 세타를 마지막으로는 X분의 Y라고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지금 유닛서클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가지고 문제에 녹여서 풀어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SL, HL 공통으로. 물론 HL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출발은 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유닛서클 이퀘이션에다가 x자리에다 코사인을 집어넣고 y에다가 사인을 집어넣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라는 그 피타고라스 아이덴티티 첫 번째 식이 유닛서클로도 증명이 가능하고요. 근데 AA에서는 저 피타고라스 아이덴티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 말고도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세컨드 제곱,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라는 식이 있지만 AI에서는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문제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AI에서는 더 관심사고 학생들의 능력을 그 부분에서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페이퍼나 퀘스천뱅크들 문제를 보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유닛서클을 그려놓고 사인 값이 y고 코사인 값이 x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그럼 유닛서클에서 유닛서클 옆에다 하나 다시 그릴까요? 이 점 1,0, 이 점 0,1,
이 점 마이너스 1, 0, 이 점 0,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엔타이클럭와이즈로 돌아가면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0도일 때 혹은 90도일 때 180도일 때 혹은 270도일 때 다시 360도일 때를 찍어보고 싶어서 y 코디네이트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값은 y 코디네이트라고 했으니까 유니서클에서. 그래서 0일 때는 0도일 때는 0, 90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1이네요. 180도로 떨어지면 다시 0, 270은 마이너스 1, 360은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로 오기 때문에 다시 0. 그러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사인의 한 사이클이 완성된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계속 해가면서 이것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붙는 형태로 이루어지겠고요. 이 상태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봐야죠. 이번에는 x 코디네이트를 봐야죠. 그래서 0도일 때는 1, 90도일 때는 0,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270일 때는 0, 360도면 또 자기 자리.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된다. 둘 다 한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즉 피리어드는 2파이, 즉 360도로 동일하지만 시작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닛서클에서 x 코디네이트를 볼 거냐 혹은 y 코디네이트를 볼 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Math AA에서는 A sin BX 더하기 C 혹은 A 코사인 BX 더하기 D 형태로 나오고 나서 A, B, C를 혹은 A, B, D를 결정짓는 문제가 직설적으로 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AI에서는 그런 직설적인 문제 말고 실제로 어떤 예를 들죠. 어떤 워터의 depth라든가 어떤 페리스 휠의 하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응용했고 그것들을 사인 그래프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나 혹은 코사인 그래프로 모델링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y는 sin x 혹은 y는 코사인 x 이것들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이미 그릴 수 있고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죠. 그러지가 않고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보시는 것처럼 A도 들어오고 X 앞에 B도 들어오고 X 대신에 X-C도 들어오고 제일 뒤에 D라는 어떤 컨스턴트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구분지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냐면 이 C와 D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펑션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시프트 되는 내용이다. C는 왼쪽 오른쪽으로, D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얘와 얘입니다. 근데 잘 보면 sin x라는 전체 함수, 즉 y 값에다가 a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y 값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얘가 그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b는 x 대신에 bx가 되면서 x를 넣을 건데 그 앞에 b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 역할을 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는 새로운 피리어드. 즉 유닛서클에서 민맥스 값이 1과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을 찍는 2분의 파이 혹은 마이너스 1을 찍는 2분의 3파이 sin x를 기준으로 그때 그 x 값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새로운 피리어드를 좌지우지하는 b라는 팩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2파이를 b로 나눠 가면서 새로운 피리어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앞에 a는 sin x라는 y 값 앞에다 곱해져 있는 팩터이기 때문에 얘는 맥스 값하고 미니멈 값을 컨트롤하는 팩터고요.
그래서 각각 스케일 팩터를 얘기를 같이 하는데 둘 다 버티컬 스트레치 되겠냐 혹은 호리존탈 스트레치 되겠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는 A는 스케일 팩터를 그냥 A라고 얘기하고 이 B라는 놈은 그때 스케일 팩터는 B분의 1이라고 한다 라는 사실을 구분 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이것들에 대한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인 그래프가 유닛서클에서 출발했고 그것들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며 피리어드는 360도인 거를 기본으로 토대로 해서 A, B, C, D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한 공부도 AI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위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 푸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 모두 어떤 파도 모양입니다. 웨이브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이브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를 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근데 웨이브를 보면 이 중간에 어떤 중심되는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사인 그래프도 아니고 코사인 그래프도 아닙니다. 그냥 웨이브 형태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그 중간을 지나는 파란색 라인을 그리고 나면 이 파란색 라인을 우리는 앞으로 민 라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혹은 principal axis라고도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민 라인에서부터 맥스 값까지의 거리 혹은 미니멈 값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앰플리튜드라고 부를 겁니다. 당연히 중심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길이나 같겠죠. 그리고 한 사이클이 일어나는데 시작에서부터 다시 자기 자리까지 돌아오는 요 거리를 우리는 피리어드라고 부를 거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웨이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민 라인을 어떻게 구하냐 혹은 맥스 값하고 미니멈 값을 이용해서 앰플리튜드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공식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문제 풀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6번 문제는 SL하고 HL에서 공통으로 나왔던 패스페이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토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문제를 보면 이 cat 자체가 이 어떤 엑서사이즈 휠에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방향은 anti-clockwise,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포인트 P라는 점의 높이를 H로 둘 거고 그 H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함수로 모델링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로 모델링 했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사인 앞에 A가 곱해지고 T라는 우리 인풋 때는 요 도메인 값 앞에 B가 곱해지고 뒤에 C가 더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A, B, C가 모두 포지티브 리얼 넘버인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A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에 있는 문제를 봤더니 when t is 0, point P is 그때 하이트를 줬네요. 78.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이니까 이 높이가 지금 78이라고 줬을 때 C 값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 식에다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A sin 0이겠죠. 플러스 C가 78이어야 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sin 0은 유닛 서클에서 0도일 때 얘기할 때 그때 y 코디네이트를 얘기하기로 했다. 그럼 당연히 0도일 때는 y 코디네이트이 0이니까 얘는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C 값은 78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맞죠? 근데 B번 넘어가기 전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지우고
그러면은 시작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P라는 점이 여기서 돌아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고양이가 지치지 않는 한. 맞죠?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잘 보면 이 78, 즉 C값이 78인 거가 결정이 나고 나면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 웨이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웨이브의 이 중심 라인 자체가 이 78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점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라인 중심으로 이만큼 올라갈 거고 이만큼 내려올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아까 웨이브에서도 어떤 민 라인을 중심으로 맥스까지의 거리 혹은 미니멈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앰플리튜드라고 하기로 했고 그 앰플리튜드는 누가 컨트롤하고 있냐? 이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컨트롤하겠다. 뭐 이 정도는 A번 문제에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맞죠? 요것만 한번 짚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T가 4일 때 이 포인트 P는 처음으로 도착하네요. 어디에? 맥시멈에. 근데 그 맥시멈 하이트가 143이래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점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 세컨드니까. 4초 만에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또 4초. 여기까지 오는데 또 4초. 여기까지 오는데 또 4초니까 한 바퀴가 완성될 때 총 16초가 걸리겠다. 즉 이 16초는 이 그래프의 피리어드가 되겠다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주어진 거네요. 여기서도. 그것도 일단 챙겨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BI를 갔더니 우리가 예측한 대로 A를 구할 수 있게 A를 먼저 물어보네요. 우리는 A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민라인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78이었고 제일 높을 때 위치가 143이었으니까 A는 그냥 143 빼기 78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65라고 답을 찾을 수 있고요. A값까지 찾았어요. A값. 그리고 B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B는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horizontal stretch 되는 스케일 팩터를 좌지우지하는 팩터이기 때문에 피리어드가 바뀌어야 되고 피리어드는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16초였으니까 2파이를 뭘로 나눠? B라는 팩터로 나눴을 때 이 결과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6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값은 얼마다? 0.393이라고 계산기를 통해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10번. 우리 이제 DP 문제 잘 아는 것처럼 write down으로 시작하는 문제면 수학에서 write down으로 시작하는 문제는 보통 1점입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이 필요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냥 단답형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거는 미니멈 하이트는 아까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만큼 올라갔을 때 65 그럼 이만큼 내려왔을 때도 65니까 얘는 78에서 그냥 65를 빼서 13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 과정도 사실 필요 없어요. 1점 받는데 이 13이라는 숫자만 있어도 풀마크 1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이 휠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데 당연히 지치겠죠. 지쳤어요. 자, 지치고 났더니 원래 P라는 점이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데 아까 피리어드가 16초였지만 지쳐서 얼마가 걸렸다? 2배가 걸렸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새로운 피리어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고 그게 32초라는 걸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B를 찾으라고 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눴을 때 32가 나오는 B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B값 찾아보면 0.196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6번은 SL에서도 공통되게 나왔고 HL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둘 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토픽이라는 얘기고
실제로 AA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기를 다 쓸 수 있고 아주 좋은 장점과 무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념을 배우는 거랑 문제풀이랑 갭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AI가 그 갭이 매우 넓거든요. 그래서 배웠던 개념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문제 푸는지는 그 과정마다 문제마다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좋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오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Math AI에서는요. SL하고 HL은 공통입니다. 그래서 AA를 공부하는 법과 AI를 공부하는 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삼각함수에서는 배웠던 식을 1차적으로 A, B, C, D를 찾아라. 피리어드 던져줄게. 맥시멈, 미니멈 다 던져줄 테니까 A, B, C, D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는 AA스러운 거고 맥시멈과 미니멈을 주되 어떤 리얼 라이프 프로블럼으로 실제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 했을 때 A와 B와 C 혹은 D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죠. AI에서는. 그래서 그 베르스 아카데미 제가 Math AI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것들이에요. 배웠던 내용들은 정말 배웠던 내용에서 그쳐야 된다. 물론 그것들이 문제에 정확하게 쓰이는지는 니네들의 몫이겠지만 그것들을 어떤 타이밍에 언제 쓸지는 옆에서 잘 하시는 분이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훈련은 조금 더 AA보다는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IB 파이널 준비를 하게 되면 개념도 잡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문제풀이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며 어떤 개념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